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뵈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3.1절. 네,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라서. 너무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고. 네. 이번 주에도 정말 또 굵직한 또 이슈가 나왔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됐습니다. 예상 못하셨던 결과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어느 사람이 그거를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15년 선고를 네.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심 재판 중인데, 물론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한 달 안에 재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보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심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재판을 이렇게 그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 정서,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 정서와는 유리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다음에 유전 무죄, 네. 그다음에 무전 유죄, 유죄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예, 신뢰감, 네, 이런 이런 부분에서 게, 네.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보석 판결의 그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라는 거, 얼마 남지 않은 그 네. 기간에 다 충분하게 못한다라는 그 이유라는 게 다행스럽고, 정말 한간에 그 실소를 자아내셨던 탈모, 네, 정말 불면증, 그런 그다음에 게 유염, 아니어서 다행스럽다라는 그 그렇죠. 생각은 그러니까 병보석은 아닌 것. 근데 만약 병보색으로 했으면은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추된 그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네. 정말 곤두박질 치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그 보석으로 풀려날 네. 때의 태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재판받을 때는 막 벽을 짚고 뭐 또 꼿꼿하게 구축 나오셨다고 받아가지고 하죠. 들어가다가 오늘은 어제는 굉장히 이제 좀 또박또박 잘 걷는 거고, 그다음에 더욱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네. 박수치고 환호하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이, 저분들이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저렇게 좋아하나. 한 달 나왔다고, 잠시 나왔다고 해서 무죄가 된 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본인도 뭐 창문 열고 이렇게 네. 손으로 인사하셨죠. 예, 네. 무슨 퇴임할 때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국민들이 외려 정말 저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보석이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과 연관된 그 시각들이 있어요. 야당에서 나쁜 거래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김경수 도지사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드루킹 그 일당의 주장이 계속 번복이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단적인 예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네. 받은 사실 없다고 그랬고, 노회찬 의원이 비명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도 그 드루킹 일당들의 그 조작된 발언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연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참고용으로만 했던 것을 증거로 채택했던 성판사의 무리한 판결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도지사는 무죄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1심에서 판결을 낸 판사가 지금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 적폐의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외려 김경수 도지사는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과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을 연관짓는 것은 저로서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 짜맞추기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성창호 판사가 이번에 사법농단 거기에 이제 10명 추가적인 그 재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또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복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많은 정당인께서 이 문제를 네. 김경수 도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제기를 했어요. 민중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탄핵 대상 법관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표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구속을 한 게 아닌가.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조사를 받았죠.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보복 조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승태 전 대법관과 2년 비서실에 근무했던 네, 인연도 네, 있지만 말 그대로 그 정윤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받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서 본인이 공공연하게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판결 주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게 나중에서야 저희들은 알게 된 거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탄핵 명단이 발표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고 오히려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보복성으로 당한 거죠.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고 야권에서 계속 또 여당을 또 공격하는 또 하나가 또 이번에 또 외교 라인도 또 재정비가 또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장하성 이제 전 정책실장이 이제 중국 대사로 임명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격 논란, 뭐 회전성 인사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중국에서 그 교수로 활동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독립군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런 그 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실장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가치와 노선을 꿰뚫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식 수행원으로 여러 차례 해외 순방 대통령 다닐 때 함께 수행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교의 중요성이나 뭐 그 역할, 대사로서의 역할 이것을 충분히 학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신북방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 대중과의 관계에서 경제 협력 문제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 식견이 갖추어진 분이기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중 대사 임명은 제가 볼 때는 적재조소에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이 아니냐를 갖고 대사의 자격 여부를 얘기하면 사실은 야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전 정부 때 어떤 분들이 대사로 갔는지 굳이 놓고 보지 않더라도 뭐 국정원 출신, 안기부 출신이 아니라고 대사 못할 것도 아닌 거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분들이 대사로 갔는지 좀 들여다보고 문재인 정부의 이 인사에 대한 평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황교안 체제로 가면서 친박 향기가 아주 물씬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시각도 좀 궁금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바민당에서도 이제 뭐 통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이제 보수 통합은 좀 어려워진다고 좀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극렬한 분들이 많이 대거 들어가면서 김진태 후보가 20% 가까이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그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들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5.18에 대해서도 뭐 차분히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5.18 문제를 그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태도인 거죠.
또 느닷없이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났을 때는 네. 또 원세훈 국정원장의 네. 그런 댓글 공작을 네. 또 꺼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이 국무총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이분은 그때 못했던 것은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리고 내지는 것처럼 국무총리를 내가 했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공당의 대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네. 대변인들이 이제 여야 공방을 펼칠 때 좀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언론에 노출되고 뭐 관심 끌기 위한 용도로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써서 제목 장사는 가능한데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름 가지고 네. 얘기하는 것은 안 맞죠.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시중에 그분을 빗대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사실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조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격조 있는 네. 보수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 조금 좀 심하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양숙 여사님 만났을 때 아방궁이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네. 거는 그건 저희로서는 대단히 무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의 최근에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지나치게 네. 이제 너무 친박한 극우적인 그다음에 쪽에, 친박스러움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503을 모른다. 그다음에 의자와 탁자를 넣어주지 않아서 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것 네, 때문에, 영화 변호사의 그 발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이분이 지나치게 의식해서 더 너무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너무 거군요. 극단적인 발언들을 자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쪽이 본인의 이제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이제 믿고 있는 합리적이다라는 이미지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의 여론을 의식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윤리위원장도 사임을 해서 그것도 네. 그 사표를 반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임기가 1년이고 연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골석이 됐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는 거가 당규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당규가 있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핑계로 5.18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징계가 물 의총에서도 다루지 건너가는 것 않는다.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은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네. 자문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서 징계에 대한 수위가 저는 뭐 이게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뭐 북계군의 그런 개입이다. 북한의 개입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발포 명령 그러니까 집단 사살 그다음에 헬기 조준 사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처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1명이 지금 제명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자문회의에서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조치를 안 한다고 하고 해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니고 외려 더 망신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의 정체성 내지는 헌법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자당의 전당대를 놓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끝난 다음에 5.18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 정답은 임시국회였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에 이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재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 정답과 함께 꼭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꼭 남겨주셔서 선물 비방트 선글라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